신경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신경계에 대해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통해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이 신경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초 신경계통의 신경계로서 우리 몸의 장기와 심장, 유분비샘, 뇌분비샘을 통제한다. 우리 몸의 환경 일정에 유지한다.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좀 더 교감신경은 좀 더 많이 동작을 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좀 적게 동작을 우리 몸의 전신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감신경과 관련된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전편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부교감 신경에서 신경세포에 분비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그 여러 부위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장기가 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척추뼈, 척추 안에 있는 그 뇌신경 그 부교감 신경계가 위쪽에 이게 약간 이게 두뇌 있고 목 쪽에 붙어가지고 이게 위쪽에 부교감 신경이 있고 밑에가 교감 신경이 주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뻗어나와가지고 부교감 신경은 각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여기도 뭐가 연결이 되는 방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소화관 연결되어 있고 신장, 위, 간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도 연결되어 있고 기관도 연결되어 있고 눈도 연결되어 있고 타액선 연결되어 있고 보교감 신경계가 이렇게 위편에 이렇게 있고 교감 신경계가 밑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 뭐 눈과 타액선, 기관지도 연결, 심장 연결, 간과 담낭 그런데도 위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부신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화관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방광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몸의 자세가 척추 같은 데가 문제가 생기면 이 기능이 이렇게 신호 전달이 문제에 있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이거를 경추 부분이 아플 때 저도 이렇게 이거를 경추 부분이 가끔가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정을 하고 합니다. 도수 치료 몰랐으면 아시아는 굉장히 악화됐겠죠. 요추 같은 데도 아파가지고 허리 나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바르게 딱 의식하지는 않아요. 딱 꺾어서 그렇게 하지. 그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도수치료에서 교정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개발해 놓으니까 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복잡했는데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노하우가 늘어가지고 단순하게 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보면 기관지 수축, 위장근 운동이 촉진, 편할 때 밥 먹기 좋게 기관지가 수축. 기관지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할 때는 기관지를 확장해서 숨을 많이 공기를 그러니까 그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기관지가 확장되고 그때는 교감신경이 움직이는 거고 좀 더 많은 동작이 필요하고 몸은 동작의 정도를 높입니다. 그다음에 부교감신경 동작의 정도를 낮추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몸을 고야한 상태로 이렇게 명상 같은 거 하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으로 들어. 이거 가지고 자신의 정신을 뭐 통제하기도 합니다. 명상 같은 거. 인적으로 이렇게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휴식 강중약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몸의 이완 상태로 들어가서 릴렉스라고 그러죠. 보통 명상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정신부터 시작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게 잠깐 1, 2분 정도의 휴식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수시로 그냥 얘기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몸을 지나친 스트레스 상태나 지나친 정신이 좀 괴로울 뭐랄까 정신이 좀 복잡한 거나 이럴 때 1, 2분간의 휴식을 통해서 도움이 됩니다.
또는 숨을 차력 호흡법을 하다 보니까 무술을 하잖아요. 근데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10초간에 멈추고 이거를 이제 몇 번을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같은 것이 좀 사라지고 어떤 뇌신경이라든지 신경 부분이 좀 강화되는 그런 훈련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대응하거나 차력호흡법에서 나왔는데 제가 스스로 개발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예전에 제가 차력 배울 때는 제가 책을 통해 배웠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제가 변경을 시킨 겁니다. 신경 부분이 강화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참 그다음에 숨을 이렇게 내뿜으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나가고 이렇게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운동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힘이 좀 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호흡법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무술에도 제가 이걸 쓰고 있고 제 무술은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뭐 차력 기공이라고 하나 완전한 차력 기공은 아닌데 그래서 그걸 좀 변형시킨 제 나름대로 차력 기공 무술이라고 그러나 예, 기공 무술 기공검 기공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독특하죠. 다른 거하고는 틀리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망치도 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망치 제대로만 죽죠. 그렇지만 훈련법으로서 이렇게 방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펀치 맞잖아요. 이렇게 경기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복근 훈련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기공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버텨내기보다는 좀 충격을 덜 받는 내부의 압력을 형성해서 덜 받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스트레스 대응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 복식 호흡을 하고 숨을 10초간 멈춥니다. 이게 지식 호흡법이라고 그러는데 멈추고 이걸 몇 번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해줍니다. 너무 그냥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루에 몇 번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 지금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스트레스 대응하는데 좋고 신경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외부 스트레스에 뭐 절대는 아닌데 좀 효과적인 대응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몸을 갖다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는 너무나 지나치게 교감신경으로 하였으면 인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으로 바뀌고 하고 몸을 강화시킵니다. 정신과 육체를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교감신경에는 심장 박동 세기를 증가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은 이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교감신경 차단약, 보통 칼슘 차단대로 해가지고 몸에 힘아리가 없게 해가지고. 근데 이걸 많이 하면은 사실 이렇게 그렇죠. 몸 전체 혈관이 막힌다든지 몸에 힘아리가 없어요. 노인 환자들 못 걸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혈류의 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율신경계는 이제 우리 인체 심리하고 심리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미주신경은 자율신경의 부교감 신경가지에서 나오는데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10번째 해당하는 뇌신경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합니다. 심장, 폐, 부신, 소화관 등의 무의식적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고 부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에서 보통 소화 같은 걸 담당하거나 심장, 폐, 심장도 인위적으로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그 호흡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조용한 상태에 있으면 일반 릴렉스 상태에 들어가면 심장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미주신경은 심장, 폐, 부신, 소화관 등 무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까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목 부근에서 결장 일부까지 운동, 부교감 신경 소멸을 제공한다. 골격근의 운동 조절, 심박수 조절, 장애 운동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 위편에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이게 좀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목 같은데 뻣뻣하면 이쪽으로 이게 그래 지장이 많이 생겨 소화도 안 된다든지 뭐 지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심장이 약해진다든지 뭐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거 걸려갖고 어떤 이런 신경 부분에 경직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호흡도 근육이 동반되는데 신경과 근육이 동반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게 돼. 심장도 문제가 생기 심장이 뭐 부정맥으로 생긴다든지 이런 자세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바이러스로 인한 경직 이런 것들을 있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심장, 폐, 부신, 소화관 등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합니다. 골격근의 운동 조절, 심박수 조절, 장의 연동 운동 이런데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에 장의 연동 운동에 관여합니다. 위치는 미주신경의 위치는 뇌간의 연수에 위치하여 흉관과 복강으로 줄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뇌간의 연수에 위치합니다. 12쌍의 뇌신경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뇌신경입니다. 여기서 뇌신경 중 가장 길고 복잡하게 분포하는 신경. 그래서 위장폐로 위하고 장하고 폐로 가지가 연결됩니다. 연수로부터 나와가지고 뿌리가 다른 뇌신경과는 달리 신체 전반으로 뻗어나가고 분포가 광범위하고 미주신경으로 불린다.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이렇게 담당합니다. 인후, 후두, 복부, 흉부의 내장으로부터 감각 정보와 운동 홍보를 전달하고 혈압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척추선 이직을 따라서 이 부분에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연소로부터 뻗어나가져 나오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자세가 이렇게 목이 뻣뻣하거나 그러면 그쪽 부분에 잘 이렇게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작동을 신경이 하는데 신경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기가 그렇죠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몸의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능이 약해집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서 몸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개발한 한의학과 이제 수지침, 고려 수지침을 이제 배우고 혼자서 개발한 게 있어요. 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손하고 우리 인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쪽으로 뒤로 딱 제껴주고 새끼손가락을 꾹 눌러주고 양쪽 다 이렇게 좀 목이 근육이 딱 타이트하게 붙었던 어깨가 붙었던 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몸이 편해집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제가 개발했습니다. 다른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개발한 겁니다. 몸 여기저기 다 이렇게 처음에는 침수를 했는데 너무 이게 몸에 빵꾸 뚫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혼자서 개발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활동에 관여한다. 소화기계 활동과 호흡 활동.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호흡 활동이 잘 안 되고 호흡이 불안정해진다든지 힘들어진다든지 규칙적인 심장 활동 이렇게 심장이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불규칙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약해지면 그래서 자세도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소화의 분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원인 불명의 기립 경사 검사를 하는데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과 실신을 경험하는 자에게 미주신경 실신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혈압과 맥박, 심전도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침대를 70도 각도로 세워서 25분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호흡이니까 여기 부분이 이게 미주신경이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는 간내 밑에 있고요.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는 간내 밑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기관의 작용을 조절한다. 간내를 통해서 대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대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율신경에서 신경절 사이의 뉴런을 절전으로, 신경절과 반응계 사이의 뉴런을 저로 뉴런이라.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 중 연수에서 나와서 심장, 폐, 위 등에 분포한다. 운동 감각과 부교감 신경 혼합된 혼합신경이다.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은 제가 그냥 대충만 알고 다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공부를 해도.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그냥 알 것은 알고 구체적으로 알 것은 궁금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알아서 내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단어를 갖다 외워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렇겠구나라는 생각. 미주신경성 실신 공황장애 원인과 전조 증상이 되는데, 공황장애는 저는 그 바이러스와 환경 문제 두 가지 또는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굳이 그것을 공황장애 이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거기다 심리적으로 체면에 걸린 것처럼 나 공황장애야 하면서 나 아프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약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죠. 평범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텐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자기가 그게 체면 관리에 딱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보죠. 네. 정신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정신병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립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하죠. 척수신경과 뇌신경의 구분. 뇌신경은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청각을 포함한 감각 정보를 전송한다. 척수는 신체 다른 부위에 연결하는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뇌는 이 척수신경을 통해서 신체 대부분의 부위와 소통합니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뇌와 척수로부터 끈처럼 매달려 나와 있다. 뇌신경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 아랫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척수를 거치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 있고요. 그 밑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척수신경이 되겠습니다. 뇌신경의 정확한 위치. 머리와 목 부위로부터, 뇌신경은 주로 머리와 목 부위로부터가 많다. 뇌 아랫부분에서 나와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 있다.
척수가 이까지도 다 지금 척수네. 이까지도 다 척수가 이렇게 뻗어 있네 안으로. 저도 뭐 이렇게 크게 공부를 갖다 불필요한 것을 자세히 공부를 안 해놔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도 목이 이상이 생기면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이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에게서 미주신경은 이게 그 척수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뇌신경이고, 척수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같이 이제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뇌신경이 따로고 뭐 이렇게 어떤 척수신경이 따로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각각 할 일이 있는 거죠. 각각 할 일이 있는 거고, 에 따라서 척수신경이 그러면 우리 몸의 어떤 뭐라 그럴까, 미주신경은 보다 더 무의식적인 그런 운동을 담당한다면 뇌신경, 그러니까 척수신경은 우리 몸의 어떤 환경 변화, 운동이라도 환경 변화 이런 것들 심리적 상태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 이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뇌신경 올 때 척수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게 척수라든지 이쪽 부분은 부교감 신경인데, 자율신경 중에서 이쪽 뿌리가 이제 있고 이쪽에 분포를 하고, 이가 안에, 머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척수가 이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척수를 통하지 않고 다 가지가 이게 뻗어 나와서 움직이는 게 뇌신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도 다 까먹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볼 것만 딱 보기 때문에. 하여튼 목 부분이 이상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리고 뇌신경과 척수신경 두 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뇌를 통해서 이 몸의 장기에 연결되는 뇌신경도 목을 통과하고, 척수를 통해서 연결되는 척수신경도 목을 통과하는 거로, 이 목 자세가 잘못되면, 그래서 몸의 모든 각 기관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면, 그렇죠, 뭐 사지마비가 되듯이 몸의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을 다치지 않게 주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교정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약해졌다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뭐 혈관 막힌 것,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혈액순환 안 되는 건 바로 이 몸의 자세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고, 또 몸을 교정함으로써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 11상은 뇌에서 머리, 목, 몸통, 신체 다양한 부위에 직접 연결된다. 뇌신경의 일부는 특수감각, 보기, 듣기, 맛보기에 관여한다. 다른 신경들은 안면 근육을 제어하거나 분비샘을 조절한다. 신경에는 이름과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알아도 다 까먹고, 굳이 뭐 그냥 이렇게 뇌신경은 이렇게 후각, 미각,
뭐 이렇게 되면 시신경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련이 돼 있구나. 보기, 듣기, 맛보기 뭐 이렇게 관여가 돼 있구나. 이렇게 안면 근육 제어, 분비샘 조절 뭐 이런 식으로. 뇌 하단에서 시작해서 두개골, 촉수를 거치지 않고 두개골 계구부를 통해서 나와서 머리와 목, 몸통의 각 부분으로 이어진다. 뭐 종류가 많네요. 후각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삼차신경, 외전신경, 얼굴신경, 뇌이신경, 설인두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화신경.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굳이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신경이 뭐 이렇게 뇌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촉수를 거치자.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해요. 의사 정도가 되면은 특히 그 신경과 관련된 의사들은 거기서 이렇게 과학적인 검사를 하면서 그 부분 이상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의사들조차도 불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뇌신경을 제어하는 뇌부위 뇌졸중을 해서 안면신경을 제어하는 부위가 손상됐을 때 뇌신경 장애가 나타납니다. 어떤 안구운동마비, 3차 신경통, 벨마비. 안구운동마비조차도 바이러스 아닌가? 벨마비도 바이러스인데. 3차 신경통, 통증이 생기는 신경. 반쪽 얼굴 연축에서는 바이러스 작용으로 보입니다. 일부 뇌신경 장애는 눈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눈 움직임은 세상의 근육에 의해서 제어되는데 눈을 위아래 좌우,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제3신경 3, 4, 6 뇌신경에 지배당합니다. 여기가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눈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특정 방향으로 볼 때 복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두부 손상, 손사고 당할 때 종양, 암 이런 뭐 이렇게 COVID, 19 라인병, T헤르페스와 같은 감염, 불충분한 혈액 공급, 뇌신경장애, 당뇨병, 뇌졸중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고, 동맥 팽창, 동맥과 정맥 사이 비정상 연결, 혈관 이상으로 인한 신경 압박, 근육식성 측삭경화증, 다발성 경화증의 신경세포를 퇴화시키는 장애, 거대세포 동맥염, 혈관염증을 야기하는 질환, 특정 약물, 스테롭토마이신 같은 항생제, 아미노, 글루코사이드계, 수은 등 일부 독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 미각, 시각, 얼굴 감각, 얼굴 표현, 청각, 그러니까 얼굴과 관련되어서 보통 안면 근육 같은 관련된 얼굴 감각 이런 것들은 뇌신경에서 지배를 합니다. 청각같이 그다음 후각, 미각, 시각 이런 것들도 뇌에서 직접 지배를 하는 얼굴에 달려 있죠. 목 부분 위에 달려 있는데 이건 주로 뇌신경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 및 삼킴과 목 근육 이 부분은 주로 뇌신경이 담당. 그래서 미주신경에서 나와서 내장기관과 연결돼 있고 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척수로부터 나와가지고 내장기관과 연결되어서 왜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근본적인 우리가 대뇌 작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지는 않잖아요. 그 자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얼굴 표정 같은 것도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우리 의지를 따라서 눈을 크게 뜬다든지 자동으로 이렇게 눈이 동경 확장 안 되더라도 크게 뜬다든지 귀를 움직인다든지 귀가 조금씩 움직여요. 귀를 움직여도 가능하거든요. 귀를 움직인다든지 청각을 갖다 굳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물론 주의에 집중하면 좀 더 잘 들리죠. 그냥 들린다든지 후각, 미각, 냄새를 굳이 의식해서 맡는 경우도 있죠. 냄새를 맡아가지고 음식 냄새 맡는데 꽃향기 그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이 돼 있긴 한데
자동으로 좀 더 안구 움직임도 자동으로 좀 되죠. 일부러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왜 뇌신경과 일단 촉수신경을 구분해 놨을까? 그것은 이제 좀 더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좀 더 무의식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것이 뇌신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촉수신경이 부교감, 촉수신경이 또 부교감 신경이 있고 윗부분에 이제 이렇게 있고 부교감 신경이 밑에가 이제 교감 신경이 주로 있는데 몸의 운동, 외부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 그것을 관련이 돼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의식적인 운동이니까 의식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나온 미주신경도 소화기관에 다 분포가 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좀 더 무의식적인 것을 다룬다. 그리고 어떤 우리 인체 활동, 운동이라도 활동을 통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서 한다. 이렇게 심리적인 상태도 관련이 돼 있고 운동 상태도 관련이 돼서 소화가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몸의 움직임을 갖다가 택시,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혈류가 잘 안 돼 갖고 소화가 안 돼서 위장 장애가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영리형 시스템이 생긴 심장 장애 생기는 것처럼 몸의 자세하고 왜 뇌신경에서 나오는 미주신경도 똑같이 소화기관이라든지 기관에 연결이 돼 있는데 굳이 촉수신경으로부터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같이 또 그것은 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좀 더 무의식적인 것을 다루고 여기는 좀 더 의식적인데 그 안에서도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있다. 어떤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럴 때, 또 운동을 적게 할 때 이 차이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소화기관도 영향을 주고 장의 움직임도 스트레스하면 참 꼬이잖아요. 심장 박동도 스트레스라고 운동 많이 하면 심장 박동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이 보다 근본적인 무의식을 다루는 것이 뇌신경이라고 하면 이것은 촉수신경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교감신경 또 자율신경 기점은 교감신경 이거는 좀 더 의식적인 것 중에서 그 안에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인체는 어떤 무의식과 의식의 결합으로 돼 있다. 의식에도 교감신경과 무의식, 부교감신경이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준다. 인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심리적인 것과 어떤 심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주지만 인체 내장기관이라든지 몸의 각 기관에 우리 운동을 안 하고 정적인 상태 이렇게 해놓고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그런 때하고 몸을 좀 움직일 때하고 혈류가 좋아지겠죠. 혈류가 좋아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꽉 있으면 소화 안 되죠. 어느 정도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줘야지 신경도 활발하게 잘 신호 전달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면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뇌신경과 촉수신경은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무의식의 운동을 뇌신경이 좀 더 좌우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심리적인 것도 관여를 하겠죠. 그다음에 약간 의식적인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촉수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과 수축과 이완, 교감신경과 수축, 부교감신경 이완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걸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심리 플러스 운동 이것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뇌신경과 촉수신경이 이것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움직인다. 무의식과 의식이 결합한 상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뇌신경이 좀 더 많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같은 기능을 여러 개로 이렇게 미주신경 내장기관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뇌간의 연수에 위치해서 흉관과 복강으로 줄기가 이어졌고 가장 뇌신경 중에서 복잡한 또 위야 장과 폐로 장기 가지가 연결된다. 촉수신경으로부터 나온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도 이것들이 다 이것들 위야 장 폐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과 관련되어서 보다 무의식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뇌신경이라면 척수신경은 우리 몸의 운동과 관련이 되어서 그것을 그 중에서도 약간 의식적인 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목을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뇌신경 부분과 또는 어떤 척수신경 둘 다 이제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소중하게 교정을 좀 하는 방법을 이렇게 손가락을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주의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고려 수지침 한약 이런 거를 좀 했는데 침수를 좀 하다가 안 합니다. 이제 불필요해서 이거를 갖다가 양쪽 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어깨에 붙은 것이 풀어져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하면 몸이 상체 부분 중심으로 몸 전체가 바르게 정렬이 안 됐게 정되고 목에 빠진 것도 딱 해결됩니다. 운동하다가 내가 우연히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하면 어깨가 빠진 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우슬하다가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도수 치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 개발했다는 것을 말씀. 손을 부드럽게 이렇게 펴서 이렇게 계속 비벼주면 몸이 여기 부분은 오히려 수지층과 연결돼서는 몸의 각 부분과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등, 여기는 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 안은 배, 등, 고려 수지층 기본을 따라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벼주면 몸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평상시에 손을 비비세요.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플 때는 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그래서 이거를 허리 나갈 때 저도 사용하는데 허리 나갈 때는 좀 더 좋은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사용했는데 지금 좀 더 쉬운 방법을 개발했어요. 도수 치료만 해도 가치가 굉장히 저도 운동하다 여러 다치니까 허리 나가고 목도 아프고 어깨가 안 움직인다든지 어깨 빠진다든지 뭐 무릎이 무릎 안쪽이 아픈다든지 무릎 바깥쪽이 아픈다든지 발목이 삔다든지 별걸 다 겪기 때문에 이 도수 치료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한의학과 양약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를 함부로 따라하셔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것은 그렇죠.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그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걸 하시면은 이것은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이렇게 상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 기술고조를 발표할 때는 지적재산권의 형성을 위해서 이런 도수치료가 됐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라 의학도 산업으로 보고 의학을 이렇게 치료하는 기술을 발표해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식품과 약초를 이렇게로서 치료하는 연구를 10건을 특허 출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그게 그 가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안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특허를 가졌어도 치료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도 저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쉽게 치료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니까 하는 소리죠. 그래서 함부로 폄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업화시키거나 어떤 기관과 단체를 설립해 접근을 하신다면 좀 완벽한 지적재산권 위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하시면 안 되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신경을 다루겠습니다.